김원준이 장지현의 원투펀치 255화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경기가 있는 그런 주입니다. 자, 3부에서는 이 두 경기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제 좀 식상하지 않나요? 또 해야 하나요? 이번엔 좀 다를까요? 네. 그 아틀레티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만약에 결승에 가서 또 둘이 예를 들어 만나는 것보다는 180분으로 만나는 거를 훨씬 선호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승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페널티킥 미스, 뭐 라모스 한 방 이런 거에 워낙에 이제 눈물을 많이 흘려봐서 사실은 180분이면은 또 시메오네 감독이 지금 대표적인 그래도 전술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지단 감독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메오네가 전술적 운영으로서 180분을 끌어갈 수가 있다. 또 아틀레티코는 그것에 상당히 또 그렇죠. 익숙한 팀이니까 단판으로 레알과 붙는 것보다는 아틀레티코 팬들 입장에서는 선호할 만한 차라리 대진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자, 이 경기 승부 예측 두 분 어떻게 보시나요? 어려운 경기를 항상 주세요. 다음에서. 네. 아유, 요즘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저 1회 때도 말씀을 네. 드렸지만 40% 이상의 승률을 지금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제가 4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네.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여전히 글쎄 뭔가 수비진이 약간 그래도 과거에 좀 탄탄했던 그런 수비보다는 조금 느슨해지고 노쇠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에도 그래도 전체적인 실점을 보면 예년과 큰 차이는 없어요. 네, 여전히 견고하고 또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는 항상 시속 게임 팽팽했습니다. 네. 무승부도 많았고 역시 이 경기는 180분까지 끌고 가려는 아주 장기전 포석이 될 것이다 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1차전이 홈 경기인데 저희는 뭐 지금 일찍 좀 미리 예상을 하는 네네. 겁니다. 지금 목요일 밤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중간에 변수가 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기존에 나와야 될 베스트 라인업은 사실상 눈에 보이긴 하죠. 허리는 카세미루, 또 모드리치 크로스가 나올 것이고 또 공격진은 베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는 것을 제외하면 네. 뭐 그대로 벤제마, 호날두 체제, 뭐 아센시오 정도가 나올 텐데 근데 그 선수 외에 데포르티보전도 그랬습니다만 이스코나 모라타나 다른 선수들이 나갔을 때 경기력이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정도가 아니고 네. 오히려 더 좋습니다. 네. 그런 사실 딜레마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단 감독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할 겁니다만 그래도 경험이 풍부한 이 베스트 라인업을 내보내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이 동기부여 측면에서 네. 지금 이 베스트 라인업들이 이러한 여론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왜 이 선수들보다 떨어지느냐라는 어떤 동기부여 면에서는 이전보다 조금 더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저는 조금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때 같은 상황이라면 네. 사실 이 경기를 1대1 정도의 무승부, 심지어 0대0까지도 보고 있습니다만 네네. 왠지 이 경기는 레알이 그래도 한 골차 정도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홈 경기에서 네. 그런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네. 레알이 한 2대1 정도 이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주중 데포르티보전까지만 보고 그리고 아틀레티코는 비아레알전까지만 보고 이걸 하는 건데 사실은 레알이 그래도 더 여유 있는 로테이션이 항상 지금 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유리함을 레알이 깔고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지단 감독도 약간은 그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중요한 한 판이라면은 장 의원님 말씀대로 기본 베스트가 나오겠습니다만 여기서 뭐 좀 안 좋다 그러면 바로 이제는 또 위력적인 조커들이 나올 수 있는 준비가 사실 레알은 돼 있다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야닉 카라스코 선수가 제 생각에는 못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1차전에. 제가 비아레알과 아틀레티코의 주중 경기를 봤었는데 그 어깨 부상을 당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2차전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1차전은 불투명하고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닉 카라스코 선수가 또 빠지게 되면 레알 입장에서는 레알 수비진을 가장 흔들어 놓고 괴롭힐 수 있는 선수가 빠지는 셈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레알이 홈에서는 한 골 정도는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다만 시메오네 감독도 정말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가 비기고만 돌아가면은 제가 봤을 땐 성공이거든요. 원정골을 넣고 오면 넣고 오면 더 성공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메오네 감독은 어떻게든 비기는 것을 목표로 일단 이 경기는 임할 겁니다. 그래서 짜내기를 해서라도 비기려고 하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레알 쪽에 근소한 홈 승리를 보는 것이 여기서는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무승부 할 것 같아.
네. 네, 저도 사실 레알 쪽으로 조금 마음이 기울었어요. 네. 처음에. 그런데 두 분이 같이 간다면 전 또 다르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승부도 되게 1차전은 네. 자,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갈게요. AS 모나코와 유벤투스의 경기는 어떨까요? 진짜 어려운 경기들만 그냥 이게 모나코이거든요. 네. 이번 경기는 일단 모나코도 완전히 로테이션 시키면서 이 경기 집중하고 있어요. 네. 모나코도 일단은. 그리고 베스트 라인업 다 나올 겁니다. 네. 지난번 8강은 이제 바컬코랑 파비뉴랑 1, 2차전 때 경고 누적으로 교대로 출장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시디베 선수 맹장이라서 네, 맹장님인데 이제 아마 지금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나오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면 네. 역시 또 왼쪽 라인 아닙니까? 네, 맨디와 르마. 왼쪽 라인이 사실 공격의 주 루트가 되면서 상당히 파괴력 있는 빠른 역습 전개가 될 모나코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유벤투스가 일단 지금 이 4강에 올라온 팀 중에 제가 볼 땐 수비 밸런스가 제일 안정적이고, 특히 막아야 될 모나코 왼쪽 라인을 막아야 될 위치에 이제 쿼드라도 선수가 있고, 물론 알베스 선수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운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리 슈타이너 같은 선수도 있고, 네. 또 캐디라나 아니면 다른 미드필더의 커버 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레그리 감독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선 대비를 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모나코가 그 어떤 팀과 만났을 때보다는 공격적으로 가장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음바페 선수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찬스가 만들어져야 파괴력 있는 모습을 네. 보여줄 텐데, 근데 제가 볼 때 유벤투스의 수비 밸런스는 정말 좋다.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유벤투스가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그렇다면 네. 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진 않을 것 같다. 네, 원정임에도 지지는 않을 것이다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제 승부 예측입니다. 아, 빨리 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저 유벤투스 승 봅니다. 네. 네, 저 2부에서 만주키치 네. 타겟맨 윙어라는 또 어떻게 보면 신조어가 나올 것도 같은데 만주키치 선수가 키플레이어 역할을 하면서 물론 신승일 겁니다. 뭐 아주 뭐 유벤투스가 대승하기는 어렵다고 보이지만은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음바페 선수 같은 경우도 공간이 뭐 좀 나야 사실은 음바페 선수의 또 최대의 장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과연 유벤투스가 음바페 선수에게 공간을 내줄 것인가. 그리고 알레그리 감독은 투엘 감독과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투엘 감독은 상대가 뭐 어떤 팀이건 간에 자기들이 가장 잘하려는 것을 하려다가 뭔가 미스가 났죠. 사실은 초반부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알레그리 감독은 상대를 고려해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모나코도 제 생각엔 득점은 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최소화시키면서 왠지 유벤투스가 한 골 정도는 더 기록할 수 있는, 만주키치, 디발라, 이과인, 그리고 어쩌면 이제 또 피아니치를 활용한 세트 플레이에서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오히려 2대1 정도로 유벤투스가 원정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오히려 모나코는 원정 가서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누가 올라간다고까지는 아직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1차전만 오히려 봤을 때, 첫 네. 경기는 모나코의 약간 그 경험이 부족하고 성급함, 그리고 수비력의 어떤 클래스는 모나코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부분. 여기서 유벤투스가 뭔가 한 방을 콕 찔러서 만주키치, 디발라 뭐 이런 또 플레이가 하나 나오면서 제 생각에는 유벤투스가 한 골 정도 더 넣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유베승. 저는 유벤투스 무승부. 승. 아, 홈에서는 이제는 유벤투스에 대한 신뢰가 확실히 드는데, 네. 원정에서의 부담, 특히 이제 모나코 원정이라는 약간의 생소함, 이탈리아 팀들이 특히 원정을 갔을 때 그럴 때 조금 달라지는 어떤 경기력, 그런 패턴들을 조금 고려하면 네. 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요. 네. 모나코 승리 가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걸어볼게요. 네. 네. 제가 신하영 씨의 패턴을 알아요. 우리 둘이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옆에 살짝 붙어 있는 다른 선택지로 가고요. 우리가 A면은 여기가 그러니까요. B로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B면은 여기는 예. C로 가요. 예. 이거는 거의 패턴이에요. 네. 맞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에 추가로 사실 제가 통산 승률이 작년이보다 못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서 좀 벌리고 가야겠다. 하나 네. 차이를 잡겠다. 네. 요번 회차에 제가 승부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신하영 아나운서 먼저 하면 무조건 따라가려고 했지. 끝까지 가면 내가 어쨌든 앞서는 거잖아요.
네. 자, 이렇게 챔피언스리그 2경기만 하긴 아쉽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한번 유로파리그 경기를 또 네. 선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셀타비고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데요. 네네. 신하영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럴까요? 네. 일단 일정이 맨유 입장에서 보면 네. 은 굉장히 안 좋죠. 네. 피곤하죠. 피곤하겠죠. 네. 저 맨유 승리 보겠습니다. 그놈했어요 지금 네. 표정이. 저는 네, 맨유 승리 보겠습니다. 저는 셀타비고가 뭐 주세페 로시 같은 선수들을 제외하면 그래도 네. 많이 베스트들이 살아 있고 지금 완전히 이 유로파 리그의 순위 자체도 지금 올인할 수 있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데 한 달 전부터 올인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무리뉴 감독이 로테이션을 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무리뉴 감독도 유럽 대항전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한 감독이기 때문에 지금 4위 싸움도 있습니다만 이 경기 일단 상당히 비중을 둘 것이다. 그래서 지금 부상자들도 있습니다만 네. 이브라이모비치, 로호, 로호, 존스, 스몰링. 그렇죠. 네. 포그바 선수가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상자들이 좀 많은 상황에서도 어쨌든 쥐어짤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맨유가 저 이긴다고. 원정인데 네. 의외로 맨유가 승리하고 돌아오지 않을까. 한 점 차 정도? 이거는 마지막에 공이 넘어오면 항상 이렇게 되는군요. 네, 갈등하게 된다니까요. 네, 마지막에 넘어오는 게 꼭 좋은 게 아니군요. 네. 아, 제가 알았어요. 저는 일단 무승부로 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이 저는 올킬패에 대한 여유가 좀 최소 올킬패 아닙니까? 제가 네. 여유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무승부로 하고 셀타가 일단 장 의원님도 그 말씀 잠깐 해주셨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거의 한 달도 아니에요. 거의 한 2달 전부터는 리그에는 신경을 안 써요. 거의 리그는 1.5군 뭐 1.8군이 나올 때도 있고 그거는 아시다시피 셀타는 지금 6위 안에 들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렇다고 강등될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한 10등 딱 그 거우 언저리거든요. 그래서 유로파 리그의 모든 거를 지금 매진을 해서 여기에 이제 베스트를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맨유는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맨유에 지금 뭐 마타 선수까지도 또 부상이기 때문에 그 부상자 리스트를 고려할 때는 그 선수층 자체가 지금 맨유가 셀타보다 낫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리그를 셀타가 좀 등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셀타는 기본적으로 공격력은 상당히 좋다고 봐야 됩니다.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테크닉이 좋으면서 약간 그 미니 바르셀로나 같은 그런 플레이들이 나와요. 대체적인 선수들의 평균 기본기가 굉장히 좋아서 볼 간수라든가 아주 그 빈 공간 또 움직임 또 아주 적절한 시점에서의 패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는 팀이고 여기에 또 이제 셀타가 아스파스만 있느냐 피오네 시스토라는 선수가 있어요. 시스토. 이 시스토 선수가 점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타가 맨유를 상대로 득점할 능력은 충분한데 근데 셀타는 좀 약점이 있어요. 제주 유나이티드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상당히 유려한 팀인데 그 대신 수비는 좀 상대에게 쉬운 실점들을 해요. 그러니까 수비진에서의 순간적인 집중력 결여, 뭐 순간적인 패스 미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서 거기에 또 하나 지금 맨유가 뭐 질라탄을 비롯해서 선수들이 몇 명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컬 조건은 평균적으로 보면 맨유가 좋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셀타의 수비력과 맨유의 피지컬을 고려하면 우겨내기라도 역시 무리뉴 감독이 지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대결도 2차전까지 해서 누가 올라간다 얘기는 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네. 셀타가 샤크타르 도네츠크라든가 크라스노다르 등과의 경기에서 보면 원정에서 더 잘해요, 셀타가. 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건 모르는데 어쨌든 이 경기는 맨유도 득점을 하면서 비기지 않나. 제 생각에는 뭐 1대1이나 2대2 정도 무승부로 네.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승부 예측 결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 한현인, 장현인 두 분 다 레알의 승리 보셨고요. 저 무승부 예측했습니다. 모나코와 유벤투스의 경기 한의원님 유벤투스 승리, 장의원님 무승부 그리고 저는 AS 모나코 승리 예측했고요. 유로파리그에서 셀타비고와 맨유의 경기는요. 한의원님 무승부, 장의원님 그리고 저는 둘 다 맨유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에 누가 웃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여기서 또 한번 강조드리는 거는 네, 네. 제가 요즘에 뭐 올킬패도 많고 부진합니다만 네. 통산 승률을 봤더니 40%가 넘더라. 네, 네, 그걸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네. 신하영 씨보다 보다 높더라. 한 경기 더 잘했어요. 네. 한 경기. 네, 자 255회 3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한준희, 장준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승률은 제가 더 높을 거예요.